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범프로고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자 이거부터 볼까요? 미국 증시가 5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로 엄청나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보시게 되면 엄청 빠졌거든요. 보시면 엔비디아 7% 빠졌고요. 애플도 마찬가지 7%, 구글도 마찬가지로 3%가량,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10% 가까이 엄청난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가 엄청난 하락이 나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 34% 추가 보복 관세 매기겠다, 이러한 일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지금 관세 전쟁들이 정말 크게 움직임을 가져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크게 하락했고, 그러면 당연히 다음 주에 우리 국내 증시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데 이 자리를 결국 이탈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자리를 이탈을 해줄지 안 해줄지, 다음 주에 얼마나 주가를 방어를 잘해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의 방향성들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드신다면은 지금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도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한 번 더 폭등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방어 잘해주고 폭등해라 하면서 폭등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만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대통령 어떻게 됐어요? 파면을 당했어요. 국내 증시도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하락했고, 우리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지금 122평에서 지지를 일단은 잘해주고 있거든요. 잘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올라올 때 여기 12,000원, 25,000원 자리 있죠. 25,000원 자리. 이 25,000원 자리를 잘 지켜줘야, 뚫어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22,500원 자리를 지켜주느냐, 그리고 25,000원 자리를 돌파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원전이 상승을 하려면은 일단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거 있죠. 체코에 대해서 최종 계약권 승인이 나야겠죠. 최종 계약이 확정이 나게 되고 그 계약을 우리가 따낸다라고 했을 때는 강력한 상승이 나오게 될 거예요. 갭상승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크게 올라갔다가 빠지는 모습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원래라면은 이제 올라가줬어야 됐거든요. 근데 미뤄졌죠. 아무래도 체코에서 기업과 기업 간의 계약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계약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통령이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미뤄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럼 결국에는 대통령이 이제는 또 새로 선출이 되면서 대통령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국가와 국가 계약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4월 중순 뭐 요럴 때 이르면 4월 중순에 체코에 대한 계약권들이 나온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얼마나 일단은 주가가 방어를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신규 매수세가, 저가 매수세가 언제 들어오는지, 시장이 언제 회복하는지를 보면서 매수 타점들만 잡아가면 돼요. 신규 매수 타점과 함께 물타기 자리만 잡아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010-3480-1454번으로 두라고만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무료 소통방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와 그리고 우리가 가져가야 될 매도 자리 어디인지 무료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신호로 알려드릴 거니까 그 신호 여러분들 잡아가시면 되고요.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잡으실 수 있습니다. 다 무료로 알려드릴 거예요. 소통방 같은 경우에는 제목 아래 더보기 눌러주시면은 아래 설명란에 링크 있으니까 그 링크를 클릭해 주셔서 여러분들 확인 후에 입장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원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넘어오곤 있잖아요. 신원전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원전의 중요성들이 다시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감당을 하기에는 어떻다, 살짝 힘든 모습들이 있다. 그리고 AI의 발달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결국엔 이 전력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게 나온 게 원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형 모듈 원자로 SMR에도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작년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뭐를 되게 중요시해요? 원전, 친원전 정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원전 수혜받을 수 있다. 체코 원전도 그렇고 굉장히 수혜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만일에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잖아요. 선거를 해서 민주당 쪽에서 이제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문재인 정권 시절에 탈원전을 했잖아요. 그렇죠? 탈원전을 했고 그러면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 재생에너지 쪽으로 좀 많이 몰렸었는데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된다? 그러면 결국엔 탈원전. 우리가 지금 원전에 대한 투자금들 있죠. 지원금? 이런 게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기사를 하나 볼게요. 에너지 정책 시계체로 원전 건설 해외 수주 약해지나 대통령 파면되면서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됐을 때 아무래도 좀 탈원전 쪽이었다 보니까 그러한 이력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원전에 대한 지원금들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그리고 원전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된다? 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은 자금들이 갈 수 있다. 지원금들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 민주당이 집권을 한 원전 대책이 다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2038년까지 전력 수요 전망과 공급 계획을 담은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대형 신규 원전 3기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신규 원전 축소,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요구하면서 대형 신규 원전 계획은 2기로 줄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국내에서 원전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고 있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다시 어디로 갈 가능성이 있다. 자, 민주당이 이제는 펼치는 정책들, 정책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상황 속에서 체코도 마찬가지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들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지금 일단은 시간을 좀 지켜봐야 돼요. 네, 물론 대통령이 어느 쪽에서 나올지는 모르지만 또 과연 대통령이 근데 솔직히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너무 외면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상황을 봐야겠죠. 일단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느 쪽에서 당선이 되는지 그리고 이 정책들 기존에 우리가 원전 정책들을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주실지 이러한 부분들 봐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체코와의 최종 계약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소통방에서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 소통방 빠르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타점들 신규 자리 매수세 들어오는 거 잡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010-3480-1454번으로 두라고 여러분들께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무료 소통방 입장 도와드릴 거고 무료 소통방 같은 경우에는 제목 아래 더보기 눌러주시면 링크 있으니까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 후에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우리가 신규 매수로서 가져가야 되는 타점 그리고 얼마에서는 매도해야 되는지 매도에 대한 자리까지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매수와 매도 자리 여러분들 꼭 무료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신호 드릴 거니까 이 신호 잘 맞춰서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장이 지금 많이 빠져 있죠. 네, 미국 증시도 그렇고 관세 전제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시장에 저가 매수세 들어오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지켜주는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지금 주봉상도 그렇고 일봉상에서도 자리를 계속 지켜주면서 아래 꼬리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 자리만 잘 방어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반등세 나올 거고 반등이 나왔을 때 25,000원 이 가격은 돌파가 나와줘야 돼요. 이 자리는 돌파가 나와주면서 올라가야지만 좀 더 우리가 안정적인 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분할 매수 자리 봐야 되고요. 분할 매수 자리와 함께 시장이 다시 회복하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언제 회복을 하는지 그 회복할 때 우리가 저가 매수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를 우리는 체크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 체크를 소통방에서 같이 함께 할 거니까 여러분들 제목 아래 더보기 눌러주시고
링크 있으니까 그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무료 스톡방 많이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주말간 날씨 추우니까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스톡방에서 뵙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우리 투사이너 벨트 힘내라 힘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꼭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